자, 6학년 사회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26쪽에서 28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6월 항쟁 배웠고, 오늘은 6월 항쟁 이후에 우리나라 민주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가 하는 내용을 다뤄볼 거예요. 자,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항쟁의 결과 여당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의 6.29 선언이 발표가 되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이 6.29 선언이 발표되면서 오랫동안 대통령 직선제를 못했던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와 더불어 여러가지 민주적인 국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국민들은 오랫동안 바랬던 대통령 직선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심지어 일부 음식점이나 커피숍들은 차값을 받지 않는다, 오늘은 음식값 받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럴 정도로 기쁨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16년 만에 드디어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 선거 포스터예요. 보니까 뭐 8분의 대통령 후보분들이 나오셨네요. 자, 이게 1987년에 일어났던 제13대 대통령 선거인데요. 당시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는 6.29 선언으로 인해서 민심을 얻고, 이제는 여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밀어줘서 우리나라가 안정을 취할 때다, 이렇게 강조했던 여당 대표 노태우 후보와 또 양대 야당 총수였던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은 이제 여당이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즉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가 합의를 해서 좀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야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 간의 이 후보 단일화 시도는 결국 의견 차이로 인해서 따로따로 출마를 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것은 야권 지지자들의 표를 나누는,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선거 결과 노태우 후보는 36.6%의 득표율을 얻은 반면에 김영삼, 김대중 후보는 각각 28%와 27%의 득표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태우 후보는 제1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었죠. 자, 안타깝게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자, 박정희에 이은 전두환의 군사정권을 거부했던 국민들의 항쟁인 6월 항쟁에서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는 선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야당의 두 대표가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는 바람에 군부에 의한 정치를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6월 민주항쟁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치와 자율이 보장되는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대통령을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선출을 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당연한 국민주권의 권리를 우리는 거저 얻어낸 것이 아니라 6월 항쟁으로 쟁취한 거고 싸워서 얻어낸 거고요. 오늘날까지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거방송, 뭐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이런 선거방송 관심 있게 보나요? 개표방송, TV토론회 이런 거요. 지루하고 재미없다고요? 맞아요. 뭐 아직 여러분들이 보기엔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대통령 선거 때는 후보자들 간의 토론회를 열어서 중요한 정책과 공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게 되고, 이를 TV나 인터넷으로 중계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요.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각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다음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택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개표 방송 역시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공정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선거 방송 그냥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4.19를 거쳐 5.18, 6월 항쟁,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힘겹게 싸워서 얻어낸 것이니만큼 이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6.29 선언 이후로 이제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되는데요. 이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것은 각 지방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지방정책을 하기 위해서 각 지방 대표, 그러니까 시장, 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선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경기도 주민들이 뽑은 사람이 경기도지사가 되어야 경기도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서울 시민의 표를 얻은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국민의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국가의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제도는 1955년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배웠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빨리 정착시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고 각 시도의 도지사나 시장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민주항쟁으로 6.29 선언이 일어나게 되고 6.29 선언을 통해서 이 지방자치제도는 다시 부활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부활됐다고 바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건 아니고요. 1991년 지방의 국회라고 말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선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고요. 1995년도가 되어야 지방의회 선거와 함께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라든지 서울시장이라든지 부산광역시장이라든지 이런 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짐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제가 오늘날까지 완전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방자치제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투표에 의해 뽑아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 이루어진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선거 공약과 너무 딴 얘기를 하거나 주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나몰라 일단 난 시장 됐으니까, 나는 도지사 됐으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민들이 이럴 때는 의견을 모아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물러나게 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하게 되면은 해당 단체장이나 의원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을 주민 소환제라고 해요. 이 주민 소환제는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처음 시행해서 오늘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6월 항쟁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민주화가 진행이 되었고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제, 주민소환제 등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이렇게 민주화가 된 사회에서 오늘날의 시민들이, 민주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